네, 다음은 그 5천년 역사에 처음 제가 만들어진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 시민운동가상이죠. 제 1회예요. 바른 역사 시민운동가상이다. 그러니까 그 전국 각지에서 올바른 역사를 정립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투쟁해 오신 분들을 우리가 쭉 선별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을 모셔서 우리가 바른 역사 시민 이분으로 선정해서 이분인지는 모르는데 우리 선생님들 뭐 이병선 부산대 교수님은 지금 올해 만 97세신데요. 아직 생존해 계십니다. 근데 이제 직접 같은 대학에서 근무하셨던 임재택 명예교수님이 얼마 전에도 만나 뵙고 오셨기 때문에 이 소개는 임재택 교수님이 하시는 걸로 하겠고요. 그리고 직접 올라오시지 못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이 손자분이 윤성 변호사님이 손자분이세요. 그래서 윤성 변호사님이 타시면서 할아버지와 있었던 에피소드 들으셨던 역사 이야기 좀 하시면서 하나 당부 드리면은 이제 이 전국 역사운동 이쪽에 이제 고문 변호사로 자연히 이거는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고 자연히 이제 고문 변호사가 되는데 혼자가 아니라 저희 금병택 변호사님이라고 지방계에서 못 오셨는데 그분은 원로 변호사님이 같이 계시니까 같이 힘을 이뤄가지고 역사 잘못된 쓰여 있을 때 같이 하시길 바란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임재택 교수님이 직접 만나 뵙고 온 이병선 교수님 말씀을 해주시고 뭐 동영상도 있다 그러지 않았나? 영상 준비하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병선 선생님이 아주 깊은 선배입니다. 서울사대 저는 교육학과를 나오고 선생님은 국어교육과를 나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산대학에 오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자세한 내용은 선생님이 지금 녹화 영상을 이렇게 제작을 해가지고 여기 보내와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한문의 대가세요. 그리고 이제 한일 지명사를 30여 년을 연구를 하시고 그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일단 시민 역사 운동을 했어요. 일본어로 전부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번역을 해가지고 총리에서부터 일본의 국회의원들 각 연구자들한테 60년 동안을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 연세가 만 나이로는 97이고 질의 나이로는 98인데 지금 동영상 유튜브를 6편을 찍었어요. 지금도 유튜브로 이걸 계속 활동을 하시면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어쨌든 이게 제대로 역사가 바로 잡히는 걸 보고 돌아가시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신 분입니다. 마침 또 창주 이재호 선생님은 또 부산대 역사학과에 계시고 그래가지고 오늘 이런 내용들을 부산대 총장한테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부산대학이 저는 유아교육과에 36년을 있다가 2014년에 정년을 했습니다. 괜히 두 분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12분의 선정위원들이 몇 차례 논의를 거쳐가지고 이런 합의점을 구해서 이런 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상은 역사정상화 전국연대 김민곤 위원장님하고요. 우리 광주를 대표하셔가지고 나간채 교수님하고 경남 부산 대표하셔가지고 세 분이 이렇게 공동으로 시상을 해주고 이 변호사님 제2회 바른 역사 시민운동가상 이병선 부산대 명예교수님. 대마도는 한국의 속도였다. 2005년 등의 저서를 통해 일제 식민사학의 임나 일본 부설과
독도 영유서를 학술적으로 비판하고 60여 년에 걸쳐 한국사를 바로 세우는 실천의 삶을 보여줌으로써 역사 바로 세우기 시민운동에 참여하는 후배들에게 큰 희망과 모범을 보여주셨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4년 12월 6일 시민역사운동가상 선정위원회 가야문화진흥원 권영가야 선양회 바른역사 시민연대 광주 미래로 가는 바른역사 협의회 식민사관 청산 가야사 전국연대 경남 부산 창원 남원 역사 정상화 전국연대 중도유적 보존 범국민연대 회의 역사 바로 세우기 전북연대 역사 바로 세우기 불교연대 사단법인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제 소개를 그냥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이제 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제1 정책이사를 하고 있는 이은성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할아버지께서 이제 또 이렇게 직접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래도 좀 연세가 고령이시다 보니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시기 어려우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 귀중한 자리에 또 주제 높게 참석하게 된 것 같아서 우선 좀 송구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조부님이시기도 해서 제가 굉장히 그런 여러 가지 어릴 때부터 사실 제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역사를 또 연구를 하시고 제가 태어나면서 항상 명절 때마다 또 임나국에 대해서 또 그리고 그 한일 그 고대 지명에 관해서 여러 강의 아닌 강의도 듣고 그렇게 자랐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저희 할아버지를 기억하는 이제 가장 좀 일화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먼저 좀 한번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고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정말 열심히 역사를 연구를 하셔가지고 심지어 연세가 아직까지 이러시는데도 역사를 연구를 하셔가지고 제가 어느 날 한번 저희 할아버지께 여쭤봤습니다. 아니 할아버지는 왜 이렇게까지 역사를 계속 연구를 하고 또 특히 우리 그 식민사학이나 이런 걸 이렇게 배제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시고 왜 그렇게 하시냐고 제가 여쭤보니까 그때 저희 할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자기가 태어난 거는 일제시대 때 태어났는데 그 1945년 독립할 때 보니까 아직 학생이라서 어려서 본인 입장에서는 독립운동조차 하지 못하고 광복을 맞이해야 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게 굉장히 자신의 마음속에는 한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대신 우리나라 역사를 연구를 해서 올바른 역사관을 같이 세우는 것이 자신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독립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정말 여러 분들께서 훌륭하신 분들께서 그래도 우리나라 역사 이런 올바른 역사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또 저 같은 이런 후손들이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드리고 또 다시 한번 이런 귀중한 자리에서 귀중한 상을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러한 좋은 상을 받게 되니 말할 수 없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해서 임나 일본 보정 한일관계사를 연구하게 되었느냐 하고 물으신다면 이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게 됐습니다. 즉 초등학교 때 교실 앞쪽에 역사 개도가 걸려 있는데 그 일본 열도와 한국의 그 남쪽은 진붉은 색으로 그리고 북한은 붉은스름한 색으로 그리고 중국은 노란색으로 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선생에게 왜 남한은 일본과 같이 붉은색으로 그리는데 진붉은색으로 그리냐고 물었더니 일본 선생이 말하기를 옛날에 남한에 임나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것은 일본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린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진주 사범학교에 갔는데
역사 시간에 그 역사 선생은 뭐냐면 조선은 북쪽에는 한사군이 있어서 중국에 지배되었고 남한에는 임나가 있어서 일본에 지배되는 역사 없는 민족이다. 그러므로 조선은 그 중국에 지배되거나 남한에 일본에 지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인데 중국에 지배되는 것보다도 일본에 지배되는 것이 그 잘된 일이니 독립할 생각은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본인들 선생의 말이 내 마음에 참 못이 박혀서 임나란 도대체 무엇이며 임나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것을 연구하게 되어서 먼저 지명 연구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서기에는 임나관계 기사와 함께 100개의 지명이 나타나 있는데 그 일본 학자들은 이 지명 가운데 몇 개가 남한 지명에 나타난다고 해서 임나가 남한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명이라는 것은 원래 보통 명사가 고유명사로 되어진 것인데 따라서 각 고대 주민의 이주에 따라서 그 같은 지명이 여러 곳에 복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할 것 같으면 우리의 그 큰들을 뜻하는 한들이 그 대마도 지명에 칸다라로 나타나가 있으며 또 우리의 그 높은 산을 뜻하는 갈미봉에는 갈미가 일본의 룸이라는 지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같은 것으로 봐서 그 임나지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일본의 한국에서 있었다고 한 것은 당치 않다고 말이죠. 그래서 대마도에서 그 임나지명을 찾게 되었습니다. 대마도에서 3번 갔는데 그 합쳐서 약 한 달 가량 거기서 먹었으며 그 100개의 지명 가운데 80%의 지명을 대마도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야 임나가 대마도에 있었다고 해서 임나국과 대마도라는 책을 갖다가 쓰게 되었으며 이것을 일본어로 번역해서 일본에 제명한 학자와 전국 도서관에 약 1,300부를 기재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일본 지명과 한국 지명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일본에 8번 건너가서 일본 지명을 조사해서 그 한국 지명과 같은 것을 찾아내어서 일본 지명의 뿌리가 한국이라 하고서 일본의 고대 국가는 고대 한국 사람들이 건너가서 세운 것을 하고 또 그 초기 그 일본의 왕조도 신라인들이 건너가서 세운 것을 하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또 뭐냐면 그 일본과 한국의 관계를 얘기할 때 그 일본 지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한국 지명과 같은 것이라고 해서 그 일본과 한국은 큰 집과 작은 집, 즉 우리가 큰 집이요 일본이 작은 집과 같은 관계라고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그 이상으로 이 상을 받게 된 고마운 뜻과 함께 고대 한일관계사에 대한 연구의 동기와 그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